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19 시각 디자인 실무 이론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각 디자인의 그 개념과 또 시각 디자인과 관련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이라는 거, 자, 영어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뭐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제안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직무가 아니라 그런 어떤 소통에 관련한 직무를 대표하는 게 시각 디자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동물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물과 소통하는 그런 외국인도 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고요. 소통은 우리 인간 자체가 소통할 수 없다고 했었죠.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위주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사실 경험하지 않은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짜장면을 먹어봤어요. 아,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러지. 선생님이 커피를 잘 안 마셨는데 커피 먹고 나서부터 커피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러한 자기 위주의 생각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데 소통의 문제는 다양한 아주 큰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 세논과 위버라는 이 사람들은 통신 관련한 그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디자인 그 학설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한 그 내용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것을 이제 갖다가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떠한 단계로 소통하냐? 정보1이라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죠, 정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자가 채널을 통해서, 채널이라는 것은 뭐 시각 디자인으로 얘기한다면 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체, 이거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것을 누구에게? 수신자인 수신기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목적에 수신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목적지.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잡음원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세논과 위버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련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여하튼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듯이 나와 누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남의 우리 잡음원은 뭐냐? 바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곧 나의 어떠한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그래서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세상의 것은 존재하는 건데 내가 싫으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거고 맞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것이 보다 시각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소통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로 이 시각 디자인은요 어떤 것과 가장 많은 직무가 연결되냐? 그럼 광고 쪽입니다. 뭐라고요? 광고.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프로모션, 촉진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이 광고는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시각 디자인과를 나오면 무조건 광고 쪽에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계시고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면 뭐 편집 디자인이나 웹 디자이너들도 물론 시각 디자인의 영역 안에서 함께 직무를 하는 업무는 맞아요. 하지만 편집 디자인 하는 사람이 시각 디자이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가 시각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각 디자인에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광고 관련한
직무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뭐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 시각 디자인 실무 이론에서는 이 광고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시험 문제 또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먼저 무슨 디자인이 있다? 2차 디자인이 있다라고 했었고, 또 3차 디자인이 있다고 했었고, 또 무슨 디자인? 4차 디자인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차 디자인은 평면적인 개념이고요. 3차라는 것은 입체적인 개념이고요. 4차라는 것은 약간 공간적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 광고 또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을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시험 또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교재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매스컴이라는 게 있죠. 매스미디어라는 게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매스컴을 통한 그런 매체죠. 그러한 매체를 이용한 정보 전달을 하는 광고를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매스미디어의 대표가 뭐냐면 TV입니다. TV. 뭐라고요? TV. 자, TV는 결국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죠. 자, 그러면 2차, 3차, 4차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TV는 4차 디자인에 포함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오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각 광고마다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장단점. 자, 그래서 TV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광고 효과가 가장 광고들 중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광고 효과가 높다는 거. 그리고 감정이입이 아주 그 효과를 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미지와 사운드, 영상이 그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이 다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광고에 비해 상당히 감정이입이 가능하고요. 또 방송하는 방송 시간대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 빈도수, 그 다음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속보성, 반복성, 대량 전달성, 뭐 신뢰성, 시청각, 즉효성, 친근성 이러한 교재에 나와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 광고를 제작하는 기간이 좀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보성, 뭐 아까 속보성이 빠르다면 물론 제작된 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속보성이 빠르다는 얘기고요. 제작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길어짐으로 인해서 속보성이 늦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수명이 짧고 광고비가 좀 비싸다라는 거. 예, 광고비가 비싸서 지속적으로 계속 광고하기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명이 좀 짧은 편이다. 그 다음에 광고 시간대에 따라서 SA, A타임, B타임, C타임으로 나누는데 SA는 스페셜 A타임이죠. 이거는 예전에는요. 보통 8시나 9시 뉴스 전후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옆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SA 이 시간 옆에가 A타임이고요. 또 그 옆에가 B타임에서 이렇게 시간대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SA 타임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C타임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간혹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TV 광고가 무엇이냐 그러면 1956년에 그 영창악기의 그 유니버셜 레코드 광고가 최초였다. 이거는 뭐 상식 같은 건데 뭐 가끔 나올 수 있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라디오입니다. 자, 라디오는, 자, 시각 디자인은 시각적인 요소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라디오는 시각적 요소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뭡니까? 청각적 요소죠. 청각적 요소라는 것은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들리지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디오도 하나의 뭐다? 시각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건 무조건 그냥 시각적 요소만 있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은 다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굳이 넣는다면 라디오도 마찬가지 공간적 개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매스미디어로서의 4대 매체, 그러면 TV, 라디오, 뭐 신문, 그 다음에 뭐 잡지 이렇게 되는데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 네 가지가 4대 매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뭐
신문도 이 종이 신문이 아니죠, 그죠?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을 통한 매체를 통한 그 신문이 상당히 더 지면 신문보다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오 광고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장단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가장 좋은 점은 CM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CM송을 통한 어떤 광고 효과. 무서워요, CM송. 계속 읊조리게 만들죠, 그죠? 예. 그리고 단점은 또 메시지의 짧은 전달 시간, 그리고 광고주의 부정적 인식이 광고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건 다른 광고랑 다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입니다. TV 신문, 신문. 자, 신문은 2차에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신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이것은 4차 디자인이 되겠죠. 마찬가지 신문 광고도요, 장단점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보급 대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경찰신문, 군인신문, 학생신문, 청소년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 대상 되게 다양하고요. 그 다음 반복 광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TV나 이런 거 라디오에 비해서 광고비가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제품의 다른 광고에 비해서 심층 정보 가능하다. 왜냐하면 광고 안에 보면 막 이 약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돼서 막 복잡한 그러한 글까지 다 넣어서 어떤 심층 정보가 전달이 가능해요. 그러나 TV 광고나 라디오는 정해진 15초 정도 되죠. 그 안에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그런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 단점은 이제 그만큼 보급 대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신문을 따로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신문이 그 인쇄질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명이 짧죠. 신문을 한번 보고 나면 급할 때는 화장지 그 다음에 걸레로 닦기도 하고 앉아있는 깔개로 쓰기도 하고 이불로도 쓸 수 있는 게 신문이죠. 그리고 발행 기간별로 일간, 주간, 격월간, 개간 이런 식의 신문이나 잡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행하는 건 일간 신문이 되겠고요. 7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 하는 건 주간 신문이 되겠고요. 또는 주간 잡지, 일간 잡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격월간은 2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개간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발행하는 신문을 얘기합니다. 잡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신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신문을 이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신문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조형적 요소와 그 다음에 내용적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형적 요소라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요소들을 얘기하고요. 내용적 요소는 글자적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이나 사진, 그 다음에 글자적 요소, 이걸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조형적인 요소라는 거는 이제 그림이나 이 사진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그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용적 요소는 말 그대로 본문이나 캐치프레이즈, 표, 회사명 소개, 헤드라인, 캡션은 어떤 이미지 밑에 설명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형적 요소, 그 다음에 그 내용적 요소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느냐? 이 구분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헤드라인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헤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헤드카피라고 하는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시험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지 광고죠. 잡지 광고. 잡지 광고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2차. 2차 광고죠. 잡지 광고. 자, 이 잡지 광고에 마찬가지 장단점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잡지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품질이 좋습니다. 이 신문과 달리 상당히 인쇄 품질이 좋아서 무드 광고가 가능하고요. 단점은 제작길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 신문에 비해서 광고 비용이 좀 높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잡지는 어떤 특정한 독자층이 있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좀 높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진 않더라도 그 표적 시장, 그래서 전쟁, 밀리터리, 패션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광고에 비해서 상당히 광고 효과가 즉흥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였는데 최근에는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인터넷 광고가 상당히 광고비의 어떤 그
그 비용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에도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죠. 예, 선별적 광고가 가능하다, 뭐 등등등등 내용은 뭐 충분히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터 광고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포스터 광고. 자, 포스터 광고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2차죠. 자, 포스터 광고입니다. 포스터. 자, 포스터 광고는요, 이제 뭐 벽면에 이제 그 붙여서 광고하는 매체죠. 포스터 광고에서 이제 요즘에 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 포스터라는 말이 어느 어원에서 시작됐는가,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포스터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이렇게 벽이나 기둥에 붙여서 전달하는 그러한 그 광고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둥을 의미하는 포스트라는 말에서 시작된 게 바로 포스터입니다.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포스터 광고에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문화행사 포스터는 말 그대로 뭐 연극 영화나 뭐 음악회, 관람회 등을 고지하는 그런 포스터를 우린 문화행사 포스터라고 하고요. 또 공공 캠페인 포스터는 뭐 선거합시다 뭐 이런 내용들의 것들, 또 상품 광고 그러면 뭐 맥주, 소주 뭐 이런 광고. 그 다음에 관광 포스터는 우리 동네에 뭐 우리 지역에 좋은 관광 있어야 하는 포스터. 장식 포스터는 사실은 시각 디자인하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각 디자인이 아닌 포스터가 무엇이냐 그러면 장식 포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포스터 광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나 지역 크기, 색상의 선택이 아주 자유롭죠. 예. 그리고 여러 장을 반복해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훼손되기 쉽고 수명이 짧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좀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중요 그 광고 매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평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면 디자인에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심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심볼은 상징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대표하는 이미지인데, 심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가 있고 하나는 로고라는 게 있어요. 마크도 심볼이고 로고도 심볼인데, 마크는 그림의 형태로 된 심볼이고 로고는 글자로 된 형태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심볼 또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신뢰감을 주는 목적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신뢰감, 믿음을 주는 거죠. 곧 브랜드 파워, 브랜드의 어떤 파워와 연결이 됩니다. 뭐 나이키라는 어떤 심볼 하나가 사람들을 구매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저희 나라가 70년대, 뭐 80년대 그때 신발을 제일 잘 만들었고, 뭐 전 세계 뭐 60%의 신발을 막 이렇게 생산할 정도로 많은 양을, 그리고 그 고가의 어떤 기계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사장님들이 있죠. CEO들이 이제 뭔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전근대적 장사꾼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한 젊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신발 하나 좀 한 40켤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노 프로블럼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자기네 회사의 마크, 뭐 나이키 이거 하나만 넣어 주십시오 해요.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받고 해줬더니 사람들은 이제 뭘 기억합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억합니까? 나이키를 기억합니까? 그렇죠. 나이키를 기억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신발 공장 문 거의 다 닫았죠. 대부분은 외국에 다 공장을 옮겼거나 중국이나 이런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이제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이제 매체의 발달,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의 힘이겠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어떤 그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영학 공부를 뭐 하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약간 그 장사꾼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훌륭하신 분들도 꽤 있지만,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 또한 이 디자인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추후에 꼭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편집 디자이너, 광고 쪽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경영에 우리 시각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볼이라는 것은 이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심볼의 의미라든가 심볼의 조건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심볼인데 마크와 로고를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자, 시그니처. 그러니까 심볼인데 마크와 로고를 같이 조합해서 하는 광고를 시그니처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마크인지 로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심볼들을 우린 워드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심볼 중에 그래픽 심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픽 심볼은요, 그래픽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볼, 그래픽 심볼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픽토그램이라는 게 있죠, 그죠? 픽토그램. 화장실에 이제 화장실하고 안 쓰고 그냥 화장실 표시만 해놓으면 외국인들도 와서 이게 화장실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만국 공통 언어인 그래픽 심볼, 대표적인 게 픽토그램입니다. 그래서 픽토그램의 모체가 됐던 게 아이소타입이라는 겁니다. 아이소타입. 이 아이소타입도 픽토그램처럼 그래픽 심볼인데 노이라트라는 사람이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 픽토그램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호주의 블리스라는 사람이 발명한 시멘토그래픽이라는 픽토그램도 있었다는 거, 그래픽 심볼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점선, 기호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주는 것을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픽 심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은 그냥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자,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2차 평면에 포함되고, 이거는 뭐냐?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자, 조형적 요소에는 그림과 사진인데 그 중에 그림적 요소들을 우리는 다 일러스트레이션. 뭘 뺀 나머지, 이 심볼을 뺀 나머지는 다 일러스트레이터. 하여튼 그림은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들이에요. 아셨습니까? 시각 디자인의 존재 목적,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에 의미가 없다면, 아까도 광고 포스터는 장식 포스터는 뭐예요? 포스터지만 시각 디자인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어떤 이미지 관련한 거, 뭐 이거는 지도, 뭐 캘린더, 뭐 도표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가 있는데 기하학적이다, 유기적이다. 자, 기하학적은 우리 얘기했었죠. 점선면 입체. 뒤에 보면 이제 추상적이다. 이런 거, 뭐, 유기적 추상이다. 다 점선면 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유기적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죠? 뭐, 앙포르멜적, 방구상적, 초현실적, 메커니컬, 테크니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초현실적 일러스트레이션. 초현실주의적 개념이 포함된 그러한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메카니컬이라는 것은 약간 제도적인 투시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이라는 것은 기계나 이런 수송기관을 그려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기법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뭐 어떠한 손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그리지만 그 외에 애칭, 비주얼 스캔들, 데포르마시옹, 키넥트 아트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외에도 뭐 그림을 묘사하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애칭, 비주얼 스캔들, 데포르마시옹, 키넥트 아트. 자, 애칭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서도 했었습니까? 인화에서 했었죠? 이거 부식시키는 거고요. 비주얼 스캔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스캔들이라는 건 어떠한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죠. 그래서 이 어떤 시각적인 표현 수단들을 아주 재밌게 뭔가 의인화시키거나 좀 우리가 이질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재미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걸 비주얼 스캔들이라고 하고요. 데포르마시옹은 이제 정확한 묘사와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표현 방식.
키넥트 아트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예요? 조립에 관련한 조립을 해서 조각들을 조립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키넥트 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몇 차예요? 2차입니다. 편집 디자인. 자, 이 편집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신문이나 잡지 뭐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곧 편집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어로도 좀 기억하십시오.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디토리얼.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은 어떠한 걸 잘 편집한다는 것이죠. 이 편집을 통해서 똑같은 정보라도 읽기 편하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의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뭐 이미지 배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편집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다 편집 디자이너가 하는 건데 이 시각 디자인 그럼 이 편집 디자인 하는 사람들만이 시각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편집 디자인이 시각 디자인의 어떤 기능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을 할 때 이제 보통 종류들이 낱장, 스프레드, 서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낱장은 명함이나 뭐 이런 한 장짜리를 편집하는 것이고요. 스프레드라는 건 이렇게 접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릿이나 팜플렛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적 형식은 말 그대로 우리 책을 만드는 재책, 재본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은 그러한 것들의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하고 목적은 잘 읽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뭐예요? 글자와 그림과 사진 등의 이미지들을 어떠한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맞게 편집하고 자리 잡아서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집 디자인 할 때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들이 뭐 포맷이라든가 여백, 플래닝, 타이포그래픽, 포토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인쇄, 또 뭐 블리드, 그다음 그리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했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타이포그래피 2차예요. 타이포그래피는 뭐냐 그러면 문자로 된 모든 디자인을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인쇄 자체는 글자로만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이 타이포그래피가 하나의 인쇄를 대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여튼 문자에 관련한 뭐 글자체 같은 거 있죠. 뭐 명조체, 공서체 이런 컴퓨터 서체들도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들 레이아웃 잡는 것은 이제 이미지까지 포함이 되지만 글자들을 가지고만 행간, 자간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셨죠? 또는 글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터링은 타이포그래피의 종류긴 한데 글자를 그림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왜 글자를 그림화시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 시각 디자인에서는 뭐라고?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자들을 그림화시키는 이유는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의미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같이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캘린더라는 게 있죠. 캘린더는 뭐예요? 달력이죠. 뭐 달력. 자, 달력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달력의 날짜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캘린더 안에 덧인쇄 같은 거, 자기네 회사의 이름을 같은 걸 더 인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캐릭터라는 것은 어떠한 그 기업이나 어떠한 단체를 대표하는 상징, 심볼과 달리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동물, 뭐 존재하지 않은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의인화시키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징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마스코트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 2차 평면 디자인이다. 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 디자인에서의 입체 디자인. 근데 3차 디자인은 준입체 디자인이라고 했었어요. 준입체라는 게 뭡니까? 입체는 아닌데 입체라고 해줄게. 너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준수해.
이걸 했다고 거기에 준한 만큼 했어 란 말 하죠. 자, 그게 바로 준입체입니다. 이 준입체 대표적인 게 CIP입니다. 기업 이미지 통합화라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 Corporate Identity라고 합니다. 자, 기업의 이미지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키 예를 들었었죠. 그죠? 삼성도 보면 삼성의 심볼, 뭐, 그 다음에 삼성 자체의 어떤 그 전용 색채, 글자체,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심볼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하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자기들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자기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포지셔닝, 그러니까 기억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 경영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런 CIP,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기업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기본 요소라는 게 있고 응용 요소라는 게 있어요. 기본 요소는 말 그대로 기업 이름, 로고 타입, 심볼, 코퍼레이트 컬러, 기업 전용 색채, 마스코트나 캐릭터, 슬로건 이런 것들이 CIP의 기본 요소고, 응용은 그 기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응용 요소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 같은데 어떤 그 외관이라든가 뭐 티셔츠라든가 이런 실제로 사용되고 적용되는 거. 그래서 CI 같은 거를 디자인해주는 회사들이 좀 돈을 좀 벌어요. 꽤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작해줄 때 이 CIP 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본 요소와 응용 요소를 나눠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종종 나오는 게 이 CI의 3대 기본 요소라고 해서 MI, VI, BI 해가지고 이 세 가지들을 고려한 CI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ind Identity, Visual Identity, Behavior Identity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CI와 함께 BI라는 게 있습니다.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자기네 회사의 자체의 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은 CI고요. 삼성의 제품 중에 하우젠이라는 제품 있죠. 그럼 그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걸 BI라고 합니다. BI와 CI 차이를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학교, 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걸 뭐라 그럴까요? UI라고 합니다. University Identit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사에 관련한 것은 뭐라 할까요? EI라고 합니다. Event Identi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입니다. 뭐라고요? 포장 디자인. 이건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자, 저번에도 분류할 때 얘기했었죠. 포장지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얘는 포장 디자인은 3차. 근데 3차인데 준입체. 왜? 포장의 형태에 포장지가 덮여지면서 어떤 형태를 가져요? 3차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포장 디자인을 하는 주 목적은 그 제품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만 보호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뭘까요? 시각 디자인이 아니겠죠? 포장 디자인을 통해서도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바로 포장 디자인도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요. 또 상품성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 예전에 꽃감을 똑같은 꽃감인데 시장에서 똑같은 꽃감을 사서 하나는 있는 그대로 팔고 하나는 각각 이쁘게 포장을 해서 팔았더니 가격을 한번 매겨보라 그랬더니 가격이 거의 3배 이상의 차이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성의 가치까지도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그죠?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원가 정말 쌉니다. 그러니까 막 포장을 되게 비싼 것처럼 하는 건 뭐예요? 도둑이 지발절인 거죠. 자, 재활용성. 요즘에처럼 이제 자원이 한계가 있다. 예전에는 영원히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석유도 뭐 나무도 다 제한적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재활용한다든가 또 친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포장 디자인이 기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POP라는 겁니다. POP. 예, 이건 뭐냐 그러면 포인트 오브 퍼처스라 해서 구매 시점 광고. 그러니까 구매하는 시점에 광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디인가요? 뭐 핸드폰 가게 가게 핸드폰을 진열을 딱 해놓고 거기에 막 기면한 사진도 붙여놓고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막 이쁜 글씨 써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POP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쁜 글씨를 POP라고 하는데 구매 시점에 그것도 광고기 때문에 사실은 POP지만 원래는 레터링입니다. 또는 타이프입니다. 근데 이것을 광고하는 시점, 그 시점에 붙여놓기 때문에 PO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함을요, 선생님이 그 광고, 판매하는 데에다 올려놓으면 명함이면서 그것은 POP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OP 광고. 자, 그 다음에 교통 광고입니다. POP는 왜 입체냐?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 입체적 공간에 배치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이것도 얘네들은 완벽한 입체 아니야. 무슨 입체? 준입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교통 광고입니다. 교통 광고도 뭐예요? 자동차나 이러한 그 교통 시설을 통해서 광고하기 때문에 준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수단 또는 교통 관련한 시설물에 광고하는 것을 교통 광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5개 광고. 5개 광고가 뭐예요? 건물이나 옥 외에 광고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무슨 광고라고 합니까? 자, 준입체 광고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DM이라는 게 있습니다. DM.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우편으로 광고를 하는 광고인데, 장점은 과거에 선생님이 그 대학을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스파르타식 무슨 기숙 학원 어떻게 떨어진지 알았는지 저한테 그 우편물이 와 있는 거예요. 예. 혹했죠, 혹. 그죠? 혹하죠. 자, 여하튼 그러한 그 다이렉트 메일 광고, DM 광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3차 광고고요. 또 5개 광고에는 이제 사인 광고, 간판 광고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4차 광고. 이것도 그냥 준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공간 디자인이 아니라 공간에 준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TV, 영화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을 우린 다 4차 공간, 그 안에 공간이 존재를 하니까. 특히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컴퓨터로 만든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은 이제 투명한 셀을 계속 반복시켜서 촬영을 해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뭐 투광 애니메이션은 검은 빛을 통해서 하는 거, 컷아웃 애니메이션, 뭐 인형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뭐 점토 인형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멀티라는 게 뭐예요? 멀티, 다양한 멀티플레이어 그러면 공격도 했다, 수비도 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멀티라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요소들, 소리, 사운드, 뭐 영상, 화면, 뭐 이미지 이런 모든 다양한 것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그 미디어를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웹 디자인, 영상 디자인, 모바일 컨텐츠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상현실 디자인, 뭐 영상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다 우린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그래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슈퍼그래픽은 이제 요게 들어가겠네요. 예, 입체 디자인. 슈퍼그래픽은 큰 건물이나 큰 시설물에 하는 광고를 우리는 슈퍼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 환경에 관련한 미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각 디자이너로서 관련한 직무들이 이러한 직무들이 있다.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시각 디자인은 아니지만 주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이 이런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이런 분야에 관련한 기능적, 기획적 관련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시각 디자인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시각 디자인은 소통 관련한 모든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각 디자이너면서 교수이면서 뭐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분도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마무리 하겠네요. 그죠? 야, 저도 이제, 19번째 강의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자, 예문사, 그 시각 디자인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이렇게 너무 강의가 느려지면 좀 불편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강의를 시험 위주로 조금 예문사 강의는 진행을 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5년, 16년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되고요. 또 컬러리스트 관련한 자격 시험 문제를 또 들어보시면 그냥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뭐 시험을 위한 공부라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